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보가 주목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말로 출마를 재차 시사했습니다. 일제에 끌려가 태평양 전쟁 때 숨진 최병현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고향 영광에 도착했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6개월 된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아이가 지난해 14명에 달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뉴스레터 뉴미디어 MBC 로컬 광주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민이 궁금해할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행사와 맛집 등의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총선 출마를 재차 시사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신군부에 빗댄 말인 신검부를 통해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자신의 저서 DK 눈물 북콘서트 전국 순회를 열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책을 내고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2019년부터 당한 시련에 대한 분노 표출은 아니다며 신군부에 이은 신검부 독재가 종식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돌 하나를 들겠다는 말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의 본진이고 항공모함이라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정치의 본질은 민주당이라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차리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며 출마 발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화제의 영화 서울의 봄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정치 검찰들이 특정 사조직 라인들이 총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검찰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검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천여 명이 참석한 북콘서트에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했고 다른 정치인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긴 합니다만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던 어제보단 포근하고요. 한낮 기온도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가을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실까요? 구름이 다소 지나긴 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타라와 섬. 지명조차 생소한 이 섬에서 80여 년 전 한국인 1,200여 명이 끌려갔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숨졌습니다. 이 중 한 명의 신원이 밝혀져 어제 고향인 영광 땅에 묻혔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천이 공중에 휘날립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버리라는 듯 소복을 벗어 고인에게 바칩니다. 일제에 끌려간 지 80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고 최병현 씨의 넋을 위로하는 유해 봉환 추도식이 영광에서 열렸습니다. 태평양 타라와 섬으로 강제 동원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고인이 되신 최병현님의 유해를 8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와 영광에서 태어난 최 씨는 1942년 24살의 나이로 고향에서 6,000km 떨어진 현재 키리바시 공화국인 타라와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인은 당시 천여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요새와 활주로를 만드는 등 일제의 전쟁 준비에 동원돼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 11월 이곳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서 숨졌습니다. We took very few of these. Most of our prisoners were Korean laborers. 그렇게 수십 년을 낯선 땅에 있던 최 씨의 유해는 지난 2018년 미국 정부의 타라와 섬 유해 봉환 작업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시아계로 추정되는 6월 152구가 발견됐다는 미국의 연락을 받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184명의 DNA와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2019년 기적처럼 152명 중 1명이 최병현 씨로 DNA 일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8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고 최병현 씨의 유해는 고향인 영광의 선산에 안치됐습니다. 생후 50일 만에 아버지를 여인 둘째 아들 최금수 씨는 80여 년 만에 처음 마주한 아버지 유골 앞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내 생애에 아버지를 내 손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 친산에 모실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깊고,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가해자 일본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는데 그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을 묻는 한마디조차 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80년 만에 귀향길에 추도사 하나 없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한 한일 관계 회복의 상징이란 말인가? 타라와 전투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1000여 명으로 파악되며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최 씨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8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최병현 씨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20대 엄마가 부부싸움 끝에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 보도해드렸었죠.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지난 한 해 부모에 의해 숨진 아이들이 14명에 이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25살 친모 김모 씨. 부부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던지는 소리 나고 소리, 비명 소리 나는데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평소 다툼이 잦았던 이 부부는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김 씨의 멱살을 잡았고 김 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112에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김 씨의 요구에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친딸을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때한테 이제 그렇게 연락을 부인이 했나 봐요. 애들 손지겠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남편분한테 이제 연락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 중 14명이 부모의 손에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최근 있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인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얼마든지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또 있어요. 가정일이고 그리고 설마 부모들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6배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영암의 한 도로. 5명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덮쳐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톤 정도 되면은 그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여기가 가로등 시설이 설치가 안 된 도로예요. 내가 못 보고 이렇게 추돌을 해본 거. 같은 날 담양의 한 고속도로. 뒤집혀 있는 1톤 화물차 주위를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사람들의 손짓에도 그대로 현장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모두 85명.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6.8배에 달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 조치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적당한 거리에 설치한 뒤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차량에 파손된 범위를 파악하시거나 구호를 위해서 이제 갓길에 서서 손을 흔든다든지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또 1차 사고가 난 직후 112나 119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공격 축구로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로 창단 13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업 구단에 비해 열악한 시민 구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값진 결과인데요.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따내는 겹경사를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내년 시즌 아시아 축구 진출의 운명이 걸린 광주FC의 시즌 최종전. 포항 스틸러스와 0대0으로 비겼지만 경쟁팀인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나란히 패배하면서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를 최종 확정합니다.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첫 해, 창단 13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렇게 믿게끔 그리고 도달하게끔 했으니까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기업 구단에 비해 떨어지는 보수와 지원, 그리고 훈련장조차 없는 열악한 전용구장 등 시민구단의 한계를 벗어난 값진 성적. 시즌 초반부터 강등 여부에 상관없이 화끈한 공격 축구로 성적과 함께 팬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이 똘똘 뭉쳐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이 같은 선수단의 열정에 광주 홈 16경기 8만 6천 명, 평균 4,500명의 관중이 입장해서 흥행면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느 팀에 붙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또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좀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욱더 흥겹게 그리고 더욱더 선수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시즌 초부터 3위를 목표로 자신과 선수단을 믿고 신념을 굽히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훈련장 확충 등 부족한 축구 인프라 구축에 구단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자. 이제는 이 정도면 이제 해줘야죠. 네, 좀 많은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면 저희 광주 시민분들하고 팬분들이 좀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도시 광주에서 올 시즌 뜨겁게 축구 열기를 지핀 광주FC는 이제 리그 우승과 함께 내년 시즌 아시아 축구 무대 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조립 공장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이 끝남에 따라 어제 전기차 연동 시운전 개시식을 갖고 전반적인 마무리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7일에는 도장 공장, 11일에는 조립 공장 순으로 재가동에 들어가 가솔린 캐스퍼 생산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의 전체 부지 확보가 끝났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광주역 뒤쪽에 비어있는 토지 8,700여 제곱미터를 사들이는 등 14,000여 제곱미터의 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일대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4,351억 원을 투입해 창업 지원 기반 시설을 세우는 스타트업 창업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뉴미디어 MBC 로컬 광주가 시작됐습니다. MBC 로컬 광주는 뉴스레터로 전하는 이메일 정보 서비스로 뉴스 에디터들이 지역민이 궁금해할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행사와 맛집 등의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는 홈페이지 주소 광주.mbclocal.com에 접속해 첫 화면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는 경전선이 이달로 개통 100년을 맞았습니다. 광주 송정역과 밀양 삼랑진역을 잇는 277km 경전선 100년의 역사를 열차를 타고 취재했습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입니다. 오전 8시 17분 무궁화호가 마산역을 출발합니다. 열차는 두량, 승객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통학을 하는 학생, 나홀로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제 기차 타면 이렇게 창밖으로 지금 터널인데 창밖으로 이렇게 막 풍경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면 되게 막 그런 감성이 있다고나 할까요? 열차는 곧 함안역을 지나갑니다. 100년 전 경남선 설계 때의 자리를 다시 찾은 건 불과 11년 전입니다. 사는 지역 유지들이나 선비들이 이 기차 같은 것이 함안읍을 지나가면 풍속 같은 것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가야읍으로 철도선을 바꾸었고 그게 지금 함안의 중심지인 가야읍입니다. 지금은 이태준 기념관이 있는 옛 군북역은 1923년 12월 1일 준공됐습니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 때 20명이 희생된 군북역 앞 5일장 터는 현재 철도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주 반석역, 승객 감소로 진성역, 평촌역을 통합한 이 역도 승차권 개표 업무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무궁화호는 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 상당수가 이곳이 종착역이고 경전선은 편수가 크게 줄지만 하동을 거쳐 전남 쪽으로 넘어갑니다. 도심에서 이곳으로 옮긴 진주역은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역세권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남부 내륙 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거점역으로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은 1905년 마산선, 1925년 경남선이 개통되고 1930년 순천에서 광주까지, 1968년 진주에서 순천까지 준공되면서 총 길이 277.7km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열차 수요 감소와 직선화 공사로 기찻길과 역은 상당수 사라졌고 일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977년 마산의 3개 역이 통합된 뒤 마산 시내를 지나는 경전선 철도는 기능을 잃어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마산 시내에서 부두까지 가는 이망선 부두로 해서 화물 전용선으로 바꾸었습니다. 2012년도 1월 달에 이 이망선마저 폐선이 되고 지금은 마산 시민들이 즐겨 쓰는 그린웨이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도의 100년 역사를 지닌 경전선은 남부 내륙 철도와 마산 부전 복선 전철 건설 등을 앞두고 새 역할을 기대하며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충청남도가 국내 유통대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편의점과 슈퍼마켓 18,000여 곳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충남은 13만 4천 헥타르에 달하는 논에서 72만 5천 톤의 쌀을 생산하는 전국 2위 규모의 쌀 주산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6년까지 1조 1천억여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852헥타르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 3천 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업 특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충남은 그러나 대량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할 판로 마련이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충남도가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 유통대기업과 손을 잡고 전국 편의점 18,000여 곳, 슈퍼마켓 430곳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추진합니다. 충남 가공쌀 15,000톤과 스마트팜 농산물 9,000톤을 전국에 있는 GS 매장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스마트팜 농산물 판로가 크게 넓어지고 충남쌀 7,000톤은 도시락용으로 8,000톤은 매장 판매용으로 공급하는데
도민 220만 명이 4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관련 기업은 계룡시에 마련한 농업 공장을 통해 충남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 9,000톤의 선별 포장과 전국 공급에 나서고 신선식품과 밀키트, 소포장 신제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를 해서 가공을 하고 그 가공된 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저희가 시도하는 최초의 농업용 공장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 지역 농가에 연간 875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와 기업 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협약 종료 시점은 2027년에서 자동 연장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화물차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이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소식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 차량 전용 반사경이 북구 매곡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시범 설치됐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2명이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관광버스가 지나갑니다. 관광버스가 지나고 난 자리에 어린이 1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버스 바퀴에 아이의 다리가 깔려 골절됐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오른쪽 조수석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어린이만 74명에 달합니다. 높이 서가 있는 거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살짝 보이고 낮게 달아놨는 거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지. 이처럼 반사경을 높게 달아달라는 운전자들의 요구는 관련 규정에 막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사경은 지표면에서 1.8m에서 2.5m 내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울산 북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관계당국에 건의해서 어린이와 주민 보호 목적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반사경은 이렇게 높이가 낮지만 이번에 설치한 반사경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이 보기 쉽도록 높은 곳에 설치했습니다. 북구가 도입한 대형 차량 반사경은 직경 1m이며 지표면에서 3m 높이에 설치됐습니다. 사고 예방은 물론 운전자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효과를 살펴본 뒤 설치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한 광주경제재능상생일자리재단이 어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세우고 일자리센터 운영과 광주형 일자리 확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한편 재단은 내년에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과 디지털 유통 판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종합정보 시스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관광지를 찾아가는 광역순환버스 남도 한바퀴 이용객이 11월 말 기준 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남도 한바퀴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다양한 코스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22개 시군을 순환하는 28개 코스 겨울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올해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배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대 광역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를 규모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행정과 정책 지원, 이용 편의성 등을 2년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비교적 쌀쌀하긴 합니다만 영하권 추위를 보였던 어제보단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특히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실까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담양과 화순에서도 한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암과 해남도 영하권에서 시작하는데요.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도 영하 2도 안팎에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